네, 안녕하세요. 우리 11강에서는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1단원은 거의 끝나갔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고 12강부터는 이제 문자에 대해서 배워요. 문자를 사용하고 시계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문자에 사용하는 거를 우리 배워볼 건데요. 문자는 이제 사용하는 식은 어떻게 간단히 나타내는가 우리 한번 볼게요. 이제 곱셈 기호가 많이 생략된 경우에요. 숫자하고 문자가 곱해진 경우나 문자나 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본다면 수와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를 이렇게 곱해진 경우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문자 앞에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은 a 곱하기 6 네, 그쵸. 숫자를 먼저 써주시라고 그랬죠. 6a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또 x 곱하기 마이너스 9 네, 숫자를 먼저 써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9x가 되겠네요. 또 문자하고 문자나 곱셈 기호를 x를 생략하고 알파벳도 순서대로 써주셔야 합니다. b 곱하기 a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a,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x 곱하기 y 곱하기 g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곱하기를 생략해서 x, y, 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또 1 곱하기 문자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이렇게 곱셈 기호를 하고 1을 생략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1 곱하기 x 네, 요거는 x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 요거는 네, 마이너스 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같은 문자가 곱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듭 제곱을 써서 우리가 나타내 주시면 되거든요. a 곱하기 a 요거는 a가 몇 개? 2개니까 a의 제곱이 되겠죠. 이제 y 곱하기 x 곱하기 x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x의 제곱을 먼저 써주시고 y를 써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문자를 풀다 보면은 가로가 있는 시계수하고 곱이 있어요. 그럴 때도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로 한번 보면은요. 2 곱하기 x 마이너스 y 그러면은 2 쓰고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y 이렇게 곱하기 생략해서 써주시고요. x 더하기 y 곱하기 3 네, 요거 숫자 먼저 써주시라고 그랬죠? 3을 써주시고 가로 열고 x 더하기 y 이렇게 문제를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 기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분수꼴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 나눗셈 배웠었죠? 11강에서 네, 나눗셈은 역수에 하고 곱셈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곱셈 기호를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a 나누기 b, a 곱하기 곱하기를 고치고 역수로 해서 b분의 1이 되니까 네, 곱해주시면 b분의 a가 됩니다. 당연히 분모는 b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x 나누기 5 이렇게 똑같이 돼 있으면은 네, x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역수로 바꿔주시니까 5분의 x가 되겠네요. a 나누기 마이너스 6 이것도 a 곱하기 고치고 역수로 바꿔주시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6분의 a가 됐네요. 또 a 빼기 b 또 나누기 가로 열고 x 더하기 y 가로 닫고 뒤에 문자로 돼 있죠. 이거를 역수로 고쳐주셔야 돼요. 똑같이 곱하기로 하고 네, a 빼기 b 곱하기 x 더하기 y 분의 1로 되겠죠. 네, 곱하기 생략해서 분수꼴로 써주시면 네, x 플러스 y 분의 a 빼기 b가 되겠네요. 이제 문자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나눌 때는요. 우리가 1을 생략하시면 됩니다. a 나누기 1 이렇게 돼 있으면 1분의 a니까 요거는 a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나눗셈 기호에서는 곱하기로 고치시고 네, 역수로 구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는 잘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를 사용할 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 권에 1,500원씩 하는 공책이 있어요. X권 가격은 얼마일까요?
1,500원 곱하기 x 해주시면 되죠. 1,500x가 되겠네요. 가격이니까 원을 붙여주시고요.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문제 뜻을 잘 파악하시고요. 그에 맞는 규칙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문자를 사용하면은 일반 규칙에 맞도록 식을 세우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처음 풀어본다면은요. 가격이 한 개에 A1 하는 사과를 몇 개? 6개를 샀어요. 근데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계산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10,000원을 내고 빼기 거기서 사과의 가격은 A1이니까 6 곱하기 A에서 6A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00원 빼기 6A1이 되겠습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는요, 자주 쓰이는 수량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속력 같은 거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이 식을 우리가 시간으로 하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고요. 이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겠네요. 또 우리 소금물의 농도나 설탕물의 농도도 비슷해요. 네,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을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한 개의 A1은 배가 10개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배의 가격은 배 한 개의 가격에다가 배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배 가격이 A1이니까 A 곱하기 10 해서 10A가 되겠네요. 또 시속 20km로 이제 X시간 동안에 달리는 거리를 계산하래요. 그럼 거리는 우리 아까 배웠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20 곱하기 X에서 20Xkm가 되겠네요. 우리 시계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대입을 먼저 해야 되니까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이제 문자에 어떤 수를 바꿔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시계값을 계산할 때는요.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를 말합니다.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으로는요. 이제 문자에 주어진 수를 대입을 할 때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주어진 식에 생략된 곱셈 기호에 x를 다시 쓰시면 됩니다. 분모에 분수로 대입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눗셈 기호를 다시 써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대입하는 수가 음수이면요. 주의하셔야 될 게 반드시 가로를 붙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만 주의를 하신다면 시계값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로 시계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x가 3일 때 2x 더하기 5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x 자리에다가 그쵸 3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5가 되죠. 그러면은 6 더하기 5니까 11이 되네요. 또 이번에는 이제 x가 2분의 1일 때 x분의 8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나눗셈으로 붙이신 다음에 x자리에다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 나누기 x로 한 다음에 x자리에 나누기 2분의 1을 넣어주시군요. 그러면은 역수로 구해야 되죠. 곱하기로 붙이면 8 곱하기 2가 돼서 1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요. 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 또 마이너스 1 x에다가 전체 마이너스 x에다가 전체에 제곱한 값을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x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전체를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또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부호는 그냥 두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4가 되죠. 또 이번에는 마이너스 x의 전체의 제곱이네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두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고 전체를 제곱을 하죠. 그럼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네요. 부호가 있는 것과 기호를 전체를 제곱하면 값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가로가 있는지 가로가 없는지 부호가 마이너스를 제곱을 하는지 전체의 제곱인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값이 틀리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볼게요.
다음 식을 이제 기호, x, 이제 기호 같은 거를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을 생략해가지고 나타내달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어떻게 주면 돼요? 그쵸? 숫자를 먼저 써주셔야죠. 마이너스 3을 써주시고 x가 3개 있으니까 x의 3승, y가 2개이니까 y의 제곱이 되네요. 0.1 곱하기 a 곱하기 a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1 a의 몇 개요? 제곱이니까 a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에 주의할 점은 0.1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는 또 x 더하기 y 곱하기 3 곱하기 a네요. 이런 거는 곱하기 생략할 때 풀어볼게요. 3a 숫자를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바로 x 더하기 y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보니까요. 나눗셈이 나와 있네요. x 나누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 나누기 y네요. 나눗셈은 먼저 곱셈으로 고쳐주셔야죠. x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y분의 1이네요. 앞에 거부터 써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y분의 1 이런 식으로 생략해서 나타낼 수가 있네요. 다음 식을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을 나타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문제를 잘 읽어보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10명이 x1씩 내서요. y1인 물건을 사고 남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쵸? 10 곱하기 x1이니까 x 빼기 y. 그죠? 그러면은 요거 간단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쵸? 10x 마이너스 y1이 되겠네요. 20km를 시속 xkm로 달렸을 때 거리 시간을 구해달래요. 걸린 시간. 시간은 우리 어떻게 구해요? 그쵸? 속력분의 거리니까 네, 맞습니다. x분의 20 이렇게 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거 식을 잘 계산을 하실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우신 내용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x는 마이너스 5고 y는 7이네요. 이럴 때 식의 값은 5분의 3 xy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쵸? x자리에 마이너스 5, y자리에 7을 넣어서 5분의 3x를 계산을 해본다면 5분의 3 x 곱하기 y니까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약분해 준다면 전제보호는 마이너스고 21이 되겠네요. 네, 4번 문제는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x는 3이고 y는 2분의 1일 때 4xy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네요. 4xy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니까 x자리에다가 3을 넣어주시고요. y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죠. 네, 앞에 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은 네,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뒤에 거를 계산해 주시니까 제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3 곱하기 4분의 1이네요. 네, 마이너스 6 빼기 4분의 3이니까 통분해 주시면 4분의 24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2고 y는 마이너스 3이고 g의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y분의 x 더하기 g 값을 구해달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y분의 x 더하기 g의 값은 x자리에는 마이너스 2, y에는 마이너스 3, g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y자리에 마이너스 3 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네,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10분 복습은 필수고 다음 13강에서는 1차식 계산하는 거 풀어볼게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